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우선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PPT를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167명, 광화문 집회 확진자가 557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교회 신도 54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인 78명이 확진된 것이죠. 심지어 한 명은, 교회 신도 한 명은 검사받고 자영이 안 하고 나서 집회 참여하고 집회 현장에서 확진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가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다만 민주노총 3일 집회한 이후에 아직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병현 총리께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하신 바, 방역은 이런 정치 영역과는 독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거, 제가 봤을 땐 과학적, 의학적 시각에서 납득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로 야당은 국민들의 현혹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총장님, 지금 4차 유행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방역을 완화 주도한 김호란 비서관, 그리고 이에 밀려난 정경 청장, 이 백신 방역에 대한 옥상호가 아니냐, 책임, 권한 행사에 어려움 있는 거 아니냐, 소신껏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질병청과 또 부처, 중대본 그런 지휘 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4차 유행에 지금 정점을 찍었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7월 9일 기준으로 1378명, 그리고 7월 10일, 11일, 12일 해서 1100명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걸로써 정점 찍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가 한 번 더 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그 4단계 올리기 전에 이미 노출된 감염자들이 현재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 정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지난번 제가 질의에서 20대, 30대, 40대 접종 시작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어제의 사태를 보면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예약 접종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은 또 20대, 30대, 40대가 광클릭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가 2,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 8월 달에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현재 그 8월달 주별 그 공급 물량이 조금 확정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8월달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8월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는 20, 30대가 접종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까? 네,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가 8월에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9월에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광클릭을 할 수밖에 없나요? 선착순 모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약 시스템은 좀 개선을 해서 그렇게 접속을 해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게 좀 더 예약 시스템이나 방식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8월 달부터 접종 시작은 공평하게 하는 거에 대한 변함은 없으십니까? 40대 미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독감처럼 코로나19를 받아들이려면 결국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감에는 타미플루가 있었죠. 코로나19에는 경구 치료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SD의 몰루피라비르가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2번 그리고 5일 동안 복용을 할 수 있는 경구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5일째, 복용 5일째에는 확진 비율이 0%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경구 치료제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변이에 대한 대응과 또 말씀하신 접종 투약의 편의성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치료제 확보 예산이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현재 그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몰루피라비어가 3상이 끝나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네, 이 몰루피라비어는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변이의 영향이 좀 덜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 사용하고 있는 레키노나주 항체 치료제는 델타 변이에는 사용을 지금 지속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이제 변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세포 수준에서 분석한 거는 좀 더 중화능을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세포 수준의 실험이나 동물 실험만 가지고 임상 효과를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이제 임상 의사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